지금까지 좀 잘 버텨주고 있었던 이 바이오 섹터가 좀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사실 오늘 좀 엄청나게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세 종목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요.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켄바이오까지 요렇게 크게 세 종목들이 아침부터 요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좀 강하게 보여줬다가 지금 다시 한번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장이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요건 좀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급격하게 물량을 쏟아내면 이 매도 주체가 한 번에 물량을 정리하지도 못할 뿐더러 값싼 가격에 사실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악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에 물량을 덤핑시키는 흐름이 맞겠지만, 떨어뜨려 놓고 이 안에서 요런 식으로 물량을 서서히 정리하는 흐름도 배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물량 덤핑의 범인이 일단 기관 쪽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일단 요거는 좀 더 제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어쨌든 트럼프 관련 수혜 업종으로 좀 분류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왜 이 세 기업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요 부분에 대한 좀 고찰을 좀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트럼프 내각이 이번에 FDA 사무국장을 좀 교체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 부분이 좀 바이오 업계 쪽에 좀 타격을 입히겠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좀 살펴보고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분명히 이 바이오 기업들의 이번 아침 쇼크는 명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실제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마카리 씨가 임명이 된 게 아니고 어떠한 정책을 펼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포감 내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그냥 명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FDA 국장의 코로나 백신 의무화를 비판했었던 마카리가 임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일단 예상 바뀌죠. 바이오 산업을 밀어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세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새로운 약, 신약. 지금 바이오는 특히나 바이오 이 내부적으로도 제약업체가 있고요. 신약 개발 업체인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CDMO 내지는 ADC를 활용한 뭐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키트루다 SC가 있겠고요. 뭐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겠고요. 결국은 이제 신약을 기술을 접목시켜서 외국한테 기술 이전을 시켜서 투자를 받아서 넘겨주는 요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결국은 이 세 기업들의 특징은 외국 기업들과 컨택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아직 임상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검증돼 있었던 이 키트루다를 본인 기술력에 접목만 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봐요. 오늘 급락의 가장 큰 하락세를 보여줬었던 바로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임상 진입이고, FDA 국장이 바뀐다라는 거는 국내 이 식약처 승인이 아니라 FDA 승인을 노리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담이 되는 결과일 수도 있을 거니까요. 백신을 반대했었던 이유가 검증되지 않은 mRNA 방식을 믿지 못하겠다, 사실 요런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 같은 부분도 좀 빡빡해질 수도 있겠고, 승인 부분에서도 좀 빡빡해질 수가 있겠다. 기대했었던 것만큼 트럼프가 이걸 유하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 타이트하게 조일 것이다, 요런 부분에 대한 좀 부담감이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듭니다. 리가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ADC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서 대표적인 또 ADC 시장의 선두주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ADC 같은 경우는 이제 mRNA랑 사실 비슷하죠. mRNA는 이제 몸 안에 이제 항체를 투여해서 결과를 꺼내는 요 방식이 바로 mRNA였죠. 기존에는 이 바이러스 항체를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배합을 해서 완성을 시킨 다음에 몸에다 투약을 시켰는데, 이제는 투입시키고 만들어 놓고 꺼내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지만 비인륜적인 좀 문제가 있는, 부작용이 일단 그 사람에 한정되는 거기 때문에 실험 대상군이 굉장히 많을 수도 없고요. 일단 위험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에 대한 항의점이 분명히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어느 정도 절충해서 나온 게 바로 ADC죠. 약물과 항체를 접합시켜서 몸에 투약을 시킵니다. 요것도 사실 아직까지 논쟁거리에 있습니다만, 이 ADC를 통해서 신약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하나의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분명하게 "바이오 시장을 밀어줄 것이다. 그리고 미국 바이오 시장에 대한민국 K바이오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작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남아있는 일정들이 있는 기업들이고 특히나 이 보로노이 오늘 좀 하락세가 뚜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너스 한 26% 까지 갔죠. 갔다가 급속도로 이렇게 말아 올려주는 모습이었는데 이 매도 상위를 보면 미래에셋이 가장 많이 팔았고요. 어쨌든 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일정이 종료돼 있는 여기서 사실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하기에는 임상이 개시가 되거나 그다음에는 뭐 임상이 너무나도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임상이 성공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임상 도중에 다른 기업들한테 어떤 페이를 받고 뭐 기술 이전을 약속했다라든지 뭐 요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하방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방 압력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 나갈 사람들 다 나가고 '아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의 좀 트리거를 좀 건드렸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간에 뭐 기업 자체 간에 악재는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마찬가지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였고요. 알테오젠도 뭐 추가적인 지금 마일스톤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마일스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임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임상을 끝내고 "가져와. 돈 줄게." 이게 아니고 이 안에 섹터를 나눕니다. 그래서 뭐 1 상이 종료되면 얼마, 2 상이 종료되면 얼마, 3 상이 종료되면 얼마, 그리고 기술 이전 완료되면 얼마, 그리고 나서 구간별로 이쪽에서 지급을 하는 거 이제 마일스톤 지급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 요 정도에 와 있죠. 지금 3 상이기 때문에 이 잔여감, 잔여 물량 전까지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쉽지는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기사들이 나왔을 때 이 하방 압력을 강하게 좀 맞을 수밖에 없었던 고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세 기업들의 좀 공통점은 120 선을 좀 계속해서 좀 지켜주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 장기 추세는 깨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상향하는 이 커다란 추세 속에서는 분명히 이견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일단 오늘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장기 추세를 좀 이탈을 하는가 이거 체크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이제는 사실 기업별의 리스크라고 할까요? 어쨌든 바이오 산업군의 특성이니까 요걸 작용을 했고 이제는 시장까지도 작용한 마당에 사실 지금 매도를 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사실 이 시장 리스크는 오히려 리스크가 아니라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했었던 게 리스크로 지금 작용을 할 건가? 뭐 이런 좀 움직임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사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요 종목들에 좀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싶으시면 사실 매도보다는 매수 포지션을 생각을 해 보는 게 그리고 사실 매수보다는 요 120 선을 좀 지키는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좀 우선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각 기업들 간에 바이오 기업들만의 이 바이오라는 섹터보다는 아무래도 기업 자체적인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바이오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니까요. 트럼프가 과연 어떠한 좀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조금 더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고 내년에 임명이 되고 나서 이 세 기업들 전부 다 사실 내년까지 임상이 종료가 되지 않잖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요 계약이 2025년, 2026년까지도 넘어갈 수 있고 새로운 기업들도 뭐 물망에 오르고 있으니까 머크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리가킴도 마찬가지고 보로노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첫 번째로는 일단은 딱히 악재는 없다. 다만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요런 요소들이 어느 정도 반영은 됐다. 요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고 추세를 이탈하는지 결국 이 추세를 이탈한다라는 것은 들어와 있는 뭐 기관들 뭐 외국인들 뭐 이탈을 하는가 뭐 요런 걸 체크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좀 들어와 있고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물량을 좀 잡고 있어요, 기업들에. 그래도 외국인들이 이 빠진 물량들을 다 잡아가고 있거든요. 뭐 요거는 리가캠이긴 한데 하나씩 더 볼게요. 보르노이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들 잡고 있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요. 빠졌던 외국인들 물량을 그대로 받아 먹었기 때문에 요 외국인들도 결국 '이건 좀 과대한 낙폭이다.'라고 좀 인지를 일단은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이제는 단기 급등보다는 이제 트럼프 사단이라고 하죠. 트럼프 2 기가 과연 어떤 식으로 좀 정책을 좀 펼쳐 나가는지 요거를 좀 체크를 하면서 내년에 좀 준비를 해야 할 수 있는 고런 좀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다른 섹터 다른 산업 전망은 그렇게 밝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충분히 오히려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또
섹터고 업종이니까요. 여러분들 요 부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너무 우리가 멘탈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섹터들 하락할 때 하락하지 않았었던 그 하락분을 한 번에 좀 맞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좀 유념하셔서 뭐 리가켐이라든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보르노이라든지 그 외의 기업들 바이오 섹터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요 부분 반드시 유념하셔서 참고하셔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라고 하신다면 밑에 하단에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아니면 제가 댓글로 답장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부담 없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한번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